살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스펙이 번쩍거리는 사람보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단어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이 정리돼 있고 내 선택이 또렷해져 있고 괜히 허세 부리던 내가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그게 내공입니다. 그리고 그 내공은 돈 앞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뉴스는 겁을 줍니다. 유튜브는 확신을 팔아먹습니다. 주변은 두 부리로 갈립니다.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흥분해서 전부 걸어버리는 사람. 둘 다 계좌가 망가지는 쪽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그날도 평소처럼 움직입니다. 마음은 조용한데 행동은 정확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4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를 QLD와 TQQQ를 다루는 방식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숫자 하나만 박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이 하루에 1%만 움직여도 QLD는 대략 2% 안팎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TQQQ는 대략 3% 안팎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익도 빠를 수 있지만 마음이 망가지는 속도도 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먼저 망가지는 순간 계획은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QLD와 TQQQ는 종목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평소에 감정이 앞서는 사람인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지, 남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 두 ETF는 그걸 숨길 시간을 안 줍니다. 첫 번째 신호, 감정을 무기가 아니라 도구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QLD와 TQQQ를 들고 있으면 내 감정은 매일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상승장에서는 욕심이 올라옵니다. 더 넣고 싶어집니다. 하락장에서는 공포가 올라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하수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떨어질 때 던집니다. 고수는 감정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설계합니다. 이런 장면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아침에 계좌를 봤습니다. 어제보다 마이너스가 커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합니다.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기서 3초만 잡으시면 됩니다. 3초 동안 딱 한 문장만 속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행동이 내 인생의 이득인가? 이 한 문장이 감정의 폭주를 끊습니다. 고수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정보로 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 그럼 내 비중이 과하다. 내가 지금 들떠있다. 그럼 내 계획이 약하다. 내가 지금 화가 난다.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 한다. 감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신호를 읽고 행동을 정해두는 사람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의 현실적인 규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QLD와 TQQQ에 넣지 마십시오. 이 말은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말입니다. 사람은 손실을 견디는 능력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특히 생활비, 대출, 자녀, 부모, 건강 같은 현실이 동시에 올라오는 시기에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비중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1년 안에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은 투자 계좌밖에 둡니다. 2년 안에 쓸 가능성이 큰 돈도 투자 계좌밖에 둡니다. 그 다음 돈으로만 QLD와 TQQQ를 만집니다. 이 한 번의 분리가 평생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릴 때 고수는 이렇게 합니다. 매수는 감정으로 하지 않고 조건으로 합니다. 조건은 단순할수록 강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건입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이면 1차 매수, 20% 이상 조정이면 2차 매수, 30% 이상 조정이면 3차 매수. 여기서 중요한 건 10%가 오면 꼭 산다가 아닙니다. 내가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버튼을 누르는 이유를 미리 만들어둔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고수는 매수와 동시에 탈출구를 만들어둡니다. QLD와 TQQQ는 오르면 행복하지만 내려올 때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탈출구를 미리 정해두면 내려올 때도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정고점 근처에서 일부 이익 실현,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남기기, 일부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기기.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 계좌를 키우면서도 하락장에서 숨을 쉽니다. 두 번째 신호, 지식을 쌓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식을 섞어내는 사람입니다. QLD와 TQQQ를 잘하는 사람은 차트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를 보고 심리를 보고 자기 몸을 보고 가족의 리듬을 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정보의 게임이 아니라 습관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하락을 봐도 어떤 사람은 패닉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대로 매수합니다. 이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컨디션에서 나옵니다. 잠을 못 잔 날, 싸운 날, 몸이 안 좋은 날, 일에 치인 날 사람은 확률적으로 나쁜 결정을 합니다. 고수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고수는 투자 실력을 올리려고 차트만 파지 않습니다. 수면을 고칩니다. 식사를 고칩니다. 하루의 루틴을 고칩니다. 그게 투자 실력입니다. 지식을 섞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경제 뉴스에서 금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로 끝내는 사람은 금리가 오르네 내리네만 합니다. 지식을 섞는 사람은 금리의 방향이 내 레버리지 비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 대출 이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 멘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로 내립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예측이 아니라 비중과 규칙이다. QLD와 TQQQ에서도 똑같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섞어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나스닥이 오를 것 같다. 이 생각만 있으면 상승장에 취하고 하락장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심리학을 섞으면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가 보입니다. 여기에 통계 감각을 섞으면 연속 하락의 구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생활 재물을 섞으면 내 월급일, 내 카드 결제일, 내 대출 상환일이 투자 결정에 끼어드는 걸 막습니다. 여기에 가족을 섞으면 내가 혼자만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고수는 이런 말을 속으로 합니다. 내가 보는 건 차트가 아니라 내 삶의 시스템이다. QLD와 TQQQ는 그 시스템이 탄탄할수록 내 편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 확신하기보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QLD와 TQQQ를 몇 번 맞추면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감이 좋다. 내가 시장을 읽는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 그 순간부터 계좌는 위험해집니다. 고수는 반대로 갑니다. 몇 번 맞출수록 더 의심합니다. 내가 운이 좋았을 가능성, 환경이 받쳐줬을 가능성, 내가 리스크를 모르고 먹었을 가능성. 이 의심이 사람을 살립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이 꼭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한다. 지금이 바닥일 수도 없다. 그래서 현금을 남긴다.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에 올인하지 않는다. 이게 겁쟁이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QLD와 TQQQ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아도 과정에서 사람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락이 깊으면 회복이 와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수는 질문을 바꿉니다. 오를까요가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을까요로 바꿉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장치를 미리 깔아둡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치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돈을 자동이체로 고정합니다. 이 자동이체는 기분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투자하게 만듭니다. 시장 급락 때만 추가로 살 수 있는 별도 예비금을 따로 둡니다. 이 예비금은 공포가 올라올 때 오히려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내 계좌를 매일 보지 않습니다. 보는 요일과 시간을 정합니다. 이 규칙은 감정의 과열을 줄여줍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기록도 합니다. 내가 왜 샀는지 한 줄로 씁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서 팔 건지 한 줄로 씁니다. 이 한 줄이 미래의 나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폭락장은 기억을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다. 그런데 사실은 무서워서 팔았습니다. 고수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네 번째 신호, 말하는 능력보다 듣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투자에서 듣는다는 건 남의 말을 많이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이즈를 끊고 진짜 신호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매일 말이 많습니다. 오늘은 호재, 내일은 악재, 모레는 또 호재. 그런데 계좌를 키우는 사람은 시장의 말이 아니라 시장의 표정을 봅니다. 가격의 방향, 거래의 흐름, 변동성의 리듬, 그리고 내 감정의 반응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듣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고수는 대화에서도 그렇고 투자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바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2초를 기다립니다. 그 2초가 충동 매매를 막습니다. 그 2초가 가족과의 말다툼도 막습니다. 그 2초가 내 인생의 가장 비싼 실수를 막습니다. QLD와 TQQQ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듣는 능력은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 지금 TQQQ가 끝났다고 말한다. 그 말에 바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QLD로 인생 바뀐다고 말한다. 그 말에 바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걸 듣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전제, 그 사람이 숨긴 리스크, 그 사람이 감춘 시간,
그리고 내 현실을 듣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내가 올해에 감당할 수 있는 변동, 내가 가족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 이 네 가지가 모이면 QLD와 TQQQ가 무서운 무기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면 꼭지 아닙니까? 폭락 오면 제 멘탈이 못 버팁니다. QLD와 TQQQ 중에 뭘 해야 합니까? 매달 얼마를 해야 합니까? 언제 팔아야 합니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거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 이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이벤트가 더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쪼갭니다. 예를 들어 6개월, 12개월, 18개월로 나눕니다. 그리고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시장 예측이 아니라 내 습관에 베팅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꼭지 아닙니까? 이 질문은 사실 다른 질문입니다. 내가 손실을 보면 견딜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견딜 수 있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견딜 수 없으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냉정한 답입니다. QLD와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는 비중으로 들어가면 방향이 맞아도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비중을 낮추고 분할로 들어가십시오. 폭락 오면 제 멘탈이 못 버팁니다. 이 말이 제일 솔직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멘탈을 버티려 하지 않습니다. 멘탈이 버틸 필요가 없게 설계합니다. 그 설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현금, 분할, 일부 이익 실현. 현금이 있으면 폭락이 기회가 됩니다. 분할이면 폭락이 예정된 이벤트가 됩니다. 일부 이익 실현을 해두면 폭락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QLD와 TQQQ 중에 뭘 해야 합니까? 이건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QLD는 상대적으로 진폭이 덜하고 TQQQ는 진폭이 더 큽니다. 진폭이 크면 기회도 크지만 실수도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권합니다. 처음은 QLD로 습관을 만들고 내가 변동을 견딜 수 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일부만 TQQQ로 옮기십시오. 처음부터 TQQQ로만 가면 시장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달 얼마를 해야 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이 돈이 반토막 나도 내 잠이 무너지지 않는 금액. 이게 시작 금액입니다. 처음엔 작아도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시스템이 쌓이면 키우는 겁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건 용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배짱입니다. 레버리지에서는 배짱이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언제 팔아야 합니까? 고수는 한 문장으로 정해둡니다. 오를 때 팔지 않고 계획이 완성될 때 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만 보고 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계획입니다. 내 목표는 내 집 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특정 금액이 모이면 일부를 현금화한다. 내 목표는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이다. 그러면 일정 수익이 나면 일부를 안정자산으로 옮긴다. 내 목표는 자녀 교육비의 한 덩어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일부를 확정한다. 이렇게 팔면 시장이 아니라 내 인생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는 단기 확신으로 만지면 망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기 시스템으로 만지면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엔진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엔진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본의 핵심을 4가지 신호를 4가지 실전 습관으로 바꿔서 남기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오면 3초 멈추십시오. 그 3초에 내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불안하면 비중이 과합니다. 내가 흥분하면 규칙이 약합니다.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경고등입니다. 둘째, 지식을 섞으십시오. 차트만 보지 마십시오. 내 수면, 내 식사, 내 루틴, 내 지출, 내 대출, 내 가족의 리듬을 같이 보십시오. 투자는 삶의 일부이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면 계좌도 무너집니다. 셋째, 확신을 낮추고 의심을 키우십시오. 내가 맞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조심하십시오. 레버리지는 한 번의 실수로 시간을 잃게 만듭니다. 대신 분할 현금 기록으로 의심을 시스템으로 바꾸십시오. 넷째, 듣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신호를 들으십시오. 뉴스보다 내 계획을 들으십시오. 군중의 흥분보다 내 현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침묵은 손실을 줄이고 질문은 수익을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루는 기술을 훈련했을 뿐입니다. QLD와 TQQQ는 그 훈련을 아주 빠르게 시켜주는 도구입니다. 대신 대가가 있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벌을 받고 원칙이 있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계좌를 보셨다면 바로 매수 매도를 하지 마십시오. 딱 한 줄을 먼저 쓰십시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고 오늘의 행동은 무엇인가? 이 한 줄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때 QLD와 TQQQ는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무섭도록 영리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영리함이 남을 이기는 영리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영리함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공이 돈 앞에서 더 빛나시길 바랍니다.